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오늘 오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용산시대를 열겠다. 청와대를 해체하겠다.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 용산에 국방부 청사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결단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많은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결단을 내리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 부분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40분이 훌쩍 넘고 20명 가까이 기자들이 질문을 모두 당선인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다 했어요. 거의 질문하고 싶은 기자들 질문 다 하고 답변 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제가 송은재 TV를 통해서 이 부분 청와대를 해체하는 부분, 청와대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왜 청와대를 해체해야 하고 용산시대를 열어야 하는지 그런 설명들도 잘 됐고 그게 국민들에게 정말 설득력 있게 가닿았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청와대와 지금 민주당 여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데 발목 잡기 하는 그 내용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도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얼마나 앞뒤 말이 안 되는 것인가가 다 드러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정말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 그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휴일입니다. 송은재 TV 구독, 좋아요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빨간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수위 출입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완전히 당선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사실상 본격적인 기자회견은 처음이었던 셈입니다. 오늘 어떤 자세,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느냐 제가 유심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제 느낌, 결론은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많은 연설도 했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이 가장 괜찮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제 느낌입니다. 왜 그랬느냐? 제일 처음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왕적 권력,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하겠다. 윤석열 후보 스스로 자신이 대통령의 당선자이면서도 지금까지의 기득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기득권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이 문화, 습관, 청와대로 상징되는 그 시스템은 말이죠. 이걸 자신은 처음부터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포기하는 가장 드러나는 큰 이유로는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국민들과의 소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들과의 만남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직접 국민들과 만날 일도 많죠. 그런데 기자들과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부분이 대통령이 매일 국민들과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대신하는 게 이제 언론이고 기자인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그 많은 기자들의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오늘 그 기자들 중에는 30년 넘게 저하고 같이 기자 생활을 한 저 친구도 있었고요. 또 후배도 있고 또 모르는 기자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기자들 질문이 사실은 좋은 질문도 있습니다. 국민들을 이 시청자를 대신해서 그런데 했던 질문 또 하고 좀 앞뒤 맞지도 않는 질문도 많고요. 또 무례한 질문도 많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듣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처럼 결정을 하느냐. 이런 질문은 참 제가 왜 그 질문이 잘못됐는지는 민주당 대변인이 또 그 질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하여튼 기자들 질문이 마음에 안 드시고 말도 안 되는 질문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기자들이 좀 함량 미달의 질문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요. 많은 국민들 속에는 이런 질문 저런 질문도 하고 싶은 질문도 있고요. 지금 민주당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이 청와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고 발목을 잡으려는
이런 정치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도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도 권력자는 그걸 그대로 듣고 뭐 때로는 충분히 설명도 하고요. 때로는 좀 기자에게 좀 무안하도록 뭐 역공을 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윤석열 당선인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뭐 국방부 그 조감도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말이죠. 기자들 질문에서 제가 보기에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될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물론 당선인으로서 처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 실수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공약에서.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청와대를 해체하겠다. 광화문 시대는 이미 문재인 후보가 썼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청와대를 해체하는데 광화문이 좋으냐 용산이 좋으냐는 처음부터 이게 논란이 좀 됐는데, 광화문 시대라고 말한 것은 조금 실수죠. 그러니까 이걸 용산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 이제 설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오늘은 기자들에게 정말 잘 설명해야겠다. 국민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는 그 기자회견의 그 자세, 그 내용이라면 앞으로 5년간 어떻게 보면 이거 제가 좀 성급한지 모르겠지만 저 자세만 유지한다면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제가 느꼈습니다. 저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뭐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뭐 틈만 나면 광화문에 나와서 뭐 퇴근을 하는 뭐 시민들과 막걸리 잔을 마시겠다. 기자들과 언제나 얘기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안 했습니다. 기존 정권에 가장 안 했습니다. 기자들을 아예 뭐 무슨 피하기를.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민주당에서 뭐 헐뜯고 있는데 전부 말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를 지금 쓰면서 윤석열 당선인 생각은 국방부 그 공원을 시민들을 위해서 다 개방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1층에 기자실을 마련해서 자신이 나오고 들어올 때 대통령이 또 언제든지 일이 있으면 기자들과 언제든지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을 보시면 대통령이 백악관을 드나들 때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대통령에게 막 질문합니다. 정식 기자회견이 아니어도 또 거기에 대통령이 뭐 답변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서슴없이 기자들과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확 달라지는 문화입니다. 이걸 왜 그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하겠다라고 해놓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첫째, 국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그 다음 두 번째, 교양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보셨겠지만 기자가 무슨 질문할지 모릅니다. 뭐 아무나 막 질문합니다. 기자는. 이래저래 뭐 기분 나빠서라도 질문해보고 기분 좋아서 뭐 대통령 당선인 마음에 든다라는 질문도 하고 뭐 그게 기자죠. 기자는 질문하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양이 없으면, 여기에 교양은 단계별로 어떤 한 인간이 살아오면서 나이대별로 자기가 고민하고 책을 읽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토론하는 단계별로의 그런 교양이 쌓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시대별로 우리나라 전 세계 역사에 대해서 이 시대별로 가졌던 과제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 속에서 나오는 그런 축적된 교양, 이런 어떤 시선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뭐 빚을 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적으로 좀 꼴잡한 수법을 쓰고 정치 기교를 부리고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 정치적으로 당당하겠다. 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하고 잘한 것은 잘하겠다 하고 또 좀 억울한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설득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당당함.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은 빚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언제든지 기자들과 만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모든 것들이 되지 않는 바탕 위에서 기자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광화문 시대도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겠지만 꼭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말이 그겁니다. 너무 불편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청와대는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로 트집 잡으면 안 됩니다. 이런 연구는 이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이 시스템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 시스템이 문화를 바꾸어 간다라는 거죠. 이 공간, 배치, 디스플레이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이 굉장히 민주적으로도 되고 많은 것이 바뀐다라는 것은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가 구중궁궐처럼 구조가 되어 있고 지난 100년 동안 청와대가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 있고 그런 구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때부터 이걸 바꿔보겠다, 옮겨보겠다라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걸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기존 많은 정권들의 경우에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사 비용이 1조가 드느냐 500억이 드느냐. 1조 들 수도 있고 500억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들으면 다 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참모 총장실을 옮기고 국방부를 옮기는데 새로 사옥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왜요? 5조도 들 수 있습니다. 안 쓰고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또 500억이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개인 가정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흠집 내고요. 발목 잡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자기가 하지 못한 일, 자기 불통, 자기 청와대를 자기도 옮기겠다라는 걸 못한 것을 하니까 셈이 나서 그런다. 정말 기분 나빠서 그런다라는 말도 있지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여권이 윤석열 당선인을 흠집 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흠집을 내지 않으면은 자신들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당당하지 못한 겁니다. 이러니까 당당하지 못한 겁니다. 당당하지 못하니까 기자들도 쉽게 만날 수가 없고 뭐든지 숨기고 싶고 뭐든지 음모를 부리고 싶고 음모를 꾸미고 싶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요. 제가 비교해 설명해 드리면 민주당이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탄생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발목을 잡은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그 다음 민정수석실 폐지, 그 다음 청와대 폐지 이 3가지를 가지고 발목을 잡고 마지막에 지금 청와대 폐지에 집중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는 발목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논란을 좀 벌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폐지라고도 했고 이거는 또 국가 한 부처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민주당의 실수입니다. 착각입니다. 오만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윤석열 당선인이 스스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배가 아프고 이걸 흠을 잡아야 된다라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나 민생이 지금 급한데 왜 지금 청와대 해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정집을 살림을 하더라도 급하고 중요한 일도 있지만 지금 또 꼭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큰 일도 있지만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코로나로 인한 민생 살피는 것만큼 급하고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를 해체하는 이 부분도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이 시기적으로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은 내려가면서도 코로나 민생도 챙기는 것, 그게 국정이고 그게 한 가정도 이끌어 가려면 그렇게 복잡 다단한 것을 안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코로나로 민생이 어렵다. 모든 것 다 때리치우고 그러면 코로나에 매달리면 그건 잘 됩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억지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야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풍수 지리수를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청와대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람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야당 내에서도 이런 소리를 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이 있고 공간이 의식을 결정하는 부분도 있고 지난 100년간 이 청와대 문화라고 하는 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지금 이 시기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뭐 안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풍수 지리스를 믿는다고요? 우리 개인 가정집도 이사를 할 때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이사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 옆에 있다든지 또 우리 경제 사정에 맞게 적당한 집을 구하고요.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하는 와중에 거기 풍수가 좋으냐? 산이 뒤로 있고 풍경, 경치가 좋으냐? 저는 풍수를 잘 모릅니다. 뭐 풍수 속에는 경치도 있을 테고요. 앞으로 강이 흘러서 산책하기 좋으냐? 왜 그런 것도 보면 안 됩니까? 봐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고려해야 되는 수십 가지 중에 풍수도 있는 거죠. 다른 흠집 잡고 다른 것을 비판할 거리가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논란을 벌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외교부도 좀 바꿔볼까? 교육부도 좀 바꿔볼까?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민생 챙기는 부분, 그 지원, 국가 지원 부분도 여러 가지 찬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해체하고 민정수석실을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만은요.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이 그냥 모른 채 하고 이거 굉장히 뭐 찬반이 많으니까 다음에 합시다라고 넘기면 됩니다. 대통령 집권하는데 당선인으로서 이제 권력 이양을 하는데 민정수석실이나 청와대 가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권력을 털어지고 지난 권력에 대해서 적폐 수사하고 정리하는데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내려놓겠다라는 것을 그걸 두렵다고 기분 나쁘다고 발목을 잡고 흠집을 내는 것 국민 여론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강조를 드리면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우리 정치사에서 앞으로 7명의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정말 국민과의 소통, 권위를 내려놓는 청와대라고 상징되는 그 제왕적 대통령, 그 문화를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제가 희망을 가졌다.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